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들 이 과목 재무관리죠.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 1장하고 2장 좀 들어갔는데요. 아주 그렇게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여기서 제가 이제 설명드린 것들, 뭐 구분하고 이런 것들 좀 암기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주로 이제 소득을 봤는데 이번에 이제 소비입니다. 소비 어떻게 측정하느냐? 우리 소득도 종류가 많았잖아요. 뭐 수입, 소득 구분하고 마찬가지 지출도요. 구매냐, 지출이냐, 획득이냐, 사용이냐 용어가 거기서 거기 같은데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구매라는 건 화폐를 돈을 주고 재화나 용역을 취득하는 거, 돈 주고 물건 사는 걸 우리가 구매라고 합니다. 근데 지출이라는 건 이런 것들 물건 사기 위해 돈을 쓰는 거, 이게 뭐야?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구별한다는 얘기야. 근데 방점, 즉 어떤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구매는 돈을 준다는 게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고 지출이라는 건 뭔가를 산다는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춰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비는요. 지출한 금액으로 측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비는 지출.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비하면 소비 지출 이렇게 그 말을 그냥 입에 담고 사시면 됩니다. 유사한 게 획득이란 말이 있어요. 획득이란 말은 뭐냐면 구매에다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얻을 때 쓴 재화와 용역까지 다 더한 게 획득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집에서 뭐 가족에서 쓰기 위해서 뭐 같은 거 만들어낸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까지 다 더한 게 획득이다. 그럼 집에서 만드는 건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이걸 가치로 환산할 때는 시장가치 대체법을 한다. 이게 뭐냐면 네가 집에서 어떤 걸 만들었어. 잠잘 때 쓸 베개를 만들었어. 그거는 시장에서 구매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비시장에서 획득한 재화나 용역입니다. 그럼 이 가치는 똑같은 베개가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고 있느냐. 이걸 환산해가지고 구매와 더해주면 그게 이제 획득의 가치가 계산은 된다. 이런 뜻입니다. 또 사용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용은 뭐냐면 구매 획득한 재화, 용역 이런 것 중에서 실제 말 그대로 쓰는 것만 소비로 측정하는 거야. 실제 쓰는 것만. 그래서 사용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획득하고 사용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획득하고 사용은 획득과 사용은 시기. 자, 올해 획득했어도 다음에 쓸 수 있잖아요. 그럼 획득과 사용이 다르죠? 그 다음에 사용, 획득한 사람하고 사용자가 다른다. 내가 획득한 걸 다른 사람에 선물 줘서 다른 사람이 쓰면 내가 쓴 건 아니죠. 그 다음에 뭐 낭비나 손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획득과 사용은 좀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 소비를 어떻게 측정하냐죠. 일반적으로는 사용 개념을 쓰는 게 소비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측정 방법입니다. 근데 사용은 측정이 아주 어려워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리고 그런 거 일일이 측정하려면 측정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소비 측정할 때 사용 안 쓴다. 획득도 구매 지출보다 포괄적으로 소비를 측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측정이 어려워요.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 뭐다? 구매나 지출로 소비를 측정하는 게 가장 객관성이 있고 쉬운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비를 측정할 때는 구매 아니면 지출 이렇게 소비를 측정한다. 그래서 소비 지출 말을 달고 사시라고 했죠. 자, 이제 지출 우리 소득도 구분하는 게 시험에 중요하듯이 지출도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소득에서도 경상소득, 임시소득 있었죠. 여기 마찬가지 지출도 경상지출, 임시지출 차이가 뭐였어요? 경상은 계속 쓰는 거죠. 임시는 임시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경상지출은 매 회계기에 정기적으로 소비되는 지출이 경상지출이에요. 시험 문제는 이게 중요하죠. 이게 종류 이런 것들 여러분 계속 쓰죠? 네, 계속 씁니다. 장주기 경상지출이라는 것은 매일 쓰는 건 아니지만 조금 길게 2, 3개월마다 또는 1년에 몇 회 정도인데 정기적으로 나가요. 그러면 경상지출이에요. 이런 거 세금, 수업료 이런 거. 임시지출은 뭐 설명하면 뭐예요? 다 할 수 있는 거. 예상치 못한 일로 지출 생기거나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규칙적으로 지출이 되지는 않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이런 거잖아,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거랑 요런 거랑 섞어 놓고 다음 중 임시지출이 아닌 거, 경상지출 아닌 거 골라내는 문제. 그 다음에 아까
실수입, 실수입, 이해 수입 뭐 이런 말도 했듯이 여기 실지출, 이해 지출 이렇게 나와요. 그럼 실지출은 뭐냐? 화폐를 지불해서 가계의 순자산액이 감소되는 거예요. 순재산. 이 순재산으로 되어 있지만 결국 순자산의 개념입니다. 이거 줄여주는 게 실지출이에요. 예를 들면 식료품비, 보건의료비, 피복비, 광역비, 잡비. 요게 중요하다고 했죠. 항상 종류가. 그 다음에 실지출 외의 지출은 뭐냐면 화폐가 지출은 됐지만 재산의 형태가 변하는 거지 순자산액은 감소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지출한 건 한 건데 실제 지출은 아니라는 거예요. 순재산이 감소하지 않았으니까. 뭐냐면 토지나 가옥 구입. 자, 땅을 샀어요. 땅을 사면 돈이 지출이 되죠. 지출했어요. 근데 땅이 들어왔잖아요. 돈이 재산의 형태만 바뀌었어요. 투자, 저축 다 마찬가지입니다. 빚 갚으면 돈은 나갔지만 채무가 줄잖아요. 그러니까 순재산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실지출, 외지출이라고 합니다. 구분. 요것과 요거 항상 종류 놓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 뭐냐? 소비지출은 실제 지출을 하는 것 중에서 실지출 중에서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어떤 상품을 상품을 소비하는 게 바로 실지출입니다. 그래서 식료품비, 피복비, 주거비, 광역비, 작비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지출이에요. 소비지출. 그러니까 소비지출은 실지출 중에서예요. 실지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까 다 실지출에 들어가는 거죠. 비소비지출은 뭐냐면 가게가 직접 소비하지는 않고 나라에 지출한다든지 각종 세금, 관리비 같은 공과금 이런 것들이 비소비지출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소비라고는 안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빌린 돈에 대한 지불이자, 벌금, 도박으로 나가는 돈, 그리고 가족 생계활동으로 해서 직접 소비되지 않는 지출을 비소비지출한다. 그래서 이거 종류하고 여기 세금, 관리비, 지불이자, 벌금, 도박 지출 이런 것들을 섞어놓고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을 구분하는 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액 지출과 부정액 지출이에요. 이건 말 그대로 액수가 일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죠. 정액은 고정 지출이에요. 그래서 최초 계약이나 규정에 따라 지출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금액을 바꿀 수가 없어. 이거는 집세, 지대, 세금, 회비, 요금, 뭐 수없는 이자 내가 바꿀 수 없죠. 부정액 지출은 변동 지출 또는 임의 지출이라고 해요. 액수가 달라요. 그때그때. 금액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게가 마음대로 지출 금액을 변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식료품, 피부비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도 종류 섞어놓고 정액 지출이냐 부정액 지출이냐 또는 뭐 고정 지출이냐 변동 지출이냐 물어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소비 지출과 비소비 지출. 죄송합니다. 지금 앞으로 갔네요. 자, 이번엔 소비 함수입니다. 소비 함수는 뭐냐면요. 경제학자들이 소비 활동을 보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할 때 무엇에 의해서 소비를 결정하느냐, 소비를 결정하는 요인이 뭐냐예요. 근데 그게 학자마다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 함수, 여러분들 y는 ax 플러스 b, 그래서 y는 요 x 값에 의해서 y 값이 달라지죠. 그래서 요 a가 이게 1차 함수잖아요. 1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a가 기울기라고 하고 b를 y축 절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소비 함수는 결국 요 x축에 이게 소비면 이 소비를 결정하는 x값이 이게 뭐냐 이거죠. 이거를 학자들에 따라서 다르게 얘기했다. 그래서 소비 함수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절대소득 가설은 케인즈라는 경제학자가 주장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소비 함수는 어떤 가설을 어느 하나가 딱 맞는 답이 아니니까 다 가설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절대소득 가설은 어느 학자가 주장했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절대소득 가설은 케인즈가 주장한 거예요. 그럼 절대소득 가설은 뭐냐? 일단 핵심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현재 소득입니다. 여기서 케인즈가 주장한 절대소득은요. 현재 소득을 얘기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득 이거에 의해서 소비 수준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미래 소득도 아니고 과거 소득도 아닙니다. 남의 소득도 아니고 평균 소득도 아니에요. 그냥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의 소득에 의해서